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하나 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번 주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기해년, 경어월, 을요일, 정해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문제는요,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어행은 어떤 어행인가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어행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강약은 어떤가요? 사주 강약을 묻는 문제가 2번. 사주 강약을 찾기 위해서 사주의 가장 강한 어행을 찾는 거죠. 1번과 2번 문제는 같음에 응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두 어머니를 섬기는 사주인가요? 두 어머니를 섬기는 사주가 되는지. 네 번째, 이 사주 진정한 어머니는 어디에 있나요? 진정한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문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 강약을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 사주 가장 강한 어행. 가장 강한 어행이 내 편, 나를 돕는 어행이면 사주가 강해질 것이고, 가장 강한 어행이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어행이면 사주가 약해질 거란 얘기죠. 자, 일간일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세력은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연지 해수안의 간목, 시지 해수안의 간목이 눈에 보이네요. 나무가 큰 나무가 지장간에 들어있지만은 해수에서 큰 물속에 들어있다 보니 젖은 나무가 돼서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기운을 찾아보면은 불은 월지의 오와 시간의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큰 불이 오고 작은 불만 있기 때문에 목생활도 안 되고 불기운도 강한 큰 물에 의해서 꺼지기 일보 직전에 불이라 불기운도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흙을 찾아보면은 흙은 연간의 기토, 작은 흙, 그리고 해수안의 무토, 지장간, 큰 흙, 그 다음에 월지, 오안의 기토, 시지, 해수안의 무토, 큰 흙이 있는데 이 흙들은 물속에 잠겨 있다 보니 햇빛도 못 보고 있어서 강한 물에 흙탕물이 되고 건조기 된 상태라 흙기운도 세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물기운과 쇠기운이 남는데 쇠기운은 월간의 경금, 일지의 유금, 큰 쇠,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의 해수, 시지의 해수, 큰물, 호수 같은 큰물이 있는데 물이 강할까요? 쇠가 강할까요? 불과 흙은 전부 건축이 된 상태인데 사주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물이 강하죠. 왜 물이 제일 강한 어인이 됐나요? 쇠도 만만치 않지만 월간에 있는 쇠는 연지에 있는 해수를 금생수하면서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 물의 세력이 커지고 쇠의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일지에 있는 요금 작은 쇠는 큰 물 해수에게 잠겨서 힘을 못 쓰는 행복입니다. 결국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어행은 물기운입니다. 물기운이 가장 강한 어행이 되겠네요. 1번 문제. 가장 강한 어행은 물기운. 해수에서 물기운이 된다는 얘기죠. 금생수를 받아서. 2번 문제. 사주 강약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강사주가 되죠. 해수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어행, 인성이죠. 더군다나 관성인 쇠 생을 받은 물기운이 가장 강해서 나를 돕는 기운이 커져서 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주가 되겠습니다. 나를 돕는 어행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어행이니까요. 세 번째 문제, 이 사주 두 어머니를 섬기는 사주인지. 보면 사주에 어머니가 어디 있나요? 어머니를 인성으로 보죠. 해수인성. 연지와 시지의 해수가 어머니로 보입니다. 두 어머니지만 정인 편인이
혼잡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평행이든 정행이든 가장 강한 하면 정편제가 혼잡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어머니를 연지에 있는 어머니,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어머니를 섬기는 사주가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 진정한 내 어머니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어머니 중에서요, 시지에 있는 어머니가 될까요? 연지에 있는 어머니가 될까요? 연지에 있는 해수는 너무 멀고 힘을 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무정한 어머니, 나하고는 무정한 관계가 되겠죠. 차라리 기토하고 인연이 깊죠. 기토는 해수 입장에서 보면은 관이죠. 정관.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인연이 되는 형상이 되겠죠. 가까운 기토를 기토하고 인연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있었는데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시제인의 해수는 일주하고 가깝죠. 가까우니까 유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연지에 있는 해수보다 시제에 있는 해수가 더 가까이 있어서 유정하니 진정한 나머지는 시지에 있는 해수가 되겠습니다. 정인. 그래서 이 사주는 연지에 있는 해수는 기토하고 인연이 있고 시지에 있는 해수는 나하고 인연이 있어 진정한 어머니는 시지에 있는 해수가 되겠습니다. 정인. 이렇게 전주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문제를 여러분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인데요. 정유년, 규월, 개비일, 임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다시 한번요. 정유년, 규월, 개미일, 임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문제는요.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는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 강약은 어떤가요? 사주 강약을 묻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사주 조우는 어떤가요? 조우를 묻는 문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주 영희신은 무엇인가요? 영신과 희신을 묻는 문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이 사주 건강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건강의 약점을 찾는 문제가 네 번째. 이렇게 4가지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 문제도 풀어봤고 이번 주 문제도 새로 여러분께 내드렸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새로 내드린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만 풀어보고 나중에 답하고 대조해 보면은 사주 공부에 향상이 있겠습니다. 댓글로 댓글을 남겨놓으시면은 사주 복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 댓글도 많이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주 알아맞히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